12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난타 수준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안호영 의원과 서울대 법대교수 출신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법원 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사법부 개혁안이라고 대법원이 사개특위에 보내온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부터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법원안은 11명의 위원 중 법관이 6명, 법원 사무처장까지 포함하면 법원 내부 인사 7명이 사법행정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법관 내지 법원 내부 인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다는 것이 한 교수의 비판입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대법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이라는 원래 취지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건지 대법원의 개혁 의지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공용 조직인 법원행정처 사무를 그대로 둔 채 사법행정회의나 법원사무처가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또 다른 폐해만 야기할 뿐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법원행정처 사무 자체에 대한 최소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지적입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서선영 변호사의 비판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모양새만 어느 정도 취했지 대법원안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안이다. 법원행정처가 기만적인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단 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뒤집었다는 것이 대법원 제출안에 대한 서 변호사의 비판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개혁안이냐는 성토입니다. 이런 비판엔 여야 의원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사법 관료에 장악돼 있다. 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과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일련의 법원 행보를 지켜보며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자꾸만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스스로 못 깎는다면 누가 대신 깎아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인 사개특위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오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단 그제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 합의를 한 만큼 한 고비는 넘었는데 관련해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그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5당 원내대표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합의문엔 의원 정수 확대 검토,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적극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여당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터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수 확대에 대해 애둘러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엔 특히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더 이상 검토 사항이 아니라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여야를 함께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랜만에 맞은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의원 수 증가가 특혜가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발과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낭비,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일단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책임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속행 공판에서 인사청탁자 명단에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의 이름을 보았다는 전직 인사팀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등은 같은 시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따로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을 만든 것은 사실이고 당시 그 명단 중에 국회의원이 있는 것을 봤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원랜드 전 인사팀 직원 A씨의 오늘 법정 증언 내용입니다. 인사팀장에게 청탁한 의원 중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A씨는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이름을 말해보라고 묻자 A씨는 염동열, 권성동, 이희재 세 분이라고 이름을 댔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2012년 1차 채용과 2013년 2차 채용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이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점수 조작 등의 작업을 직접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탁자가 워낙 많아 애초 계획보다 수십 명씩 더 뽑았다는 게 A씨의 증언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각각 지역구 지인 자녀 등 11명과 39명의 채용을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2차 채용 당시에는 계속 청탁이 들어오다 보니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시뮬레이션을 12차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산수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런 직원을 뽑아도 되냐는 항의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결정이었고 실제로 여러 번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당했다. 절대로 인사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A씨의 진술입니다. 같은 시간 법원 앞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년들을 가장 절망케 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취업 준비 기간이나 취업 준비 비용이 아니라 바로 채용 비리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라는 것,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나아가 이들은 정치권에 대해선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논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부정청탁자 처벌 강화 법률 개정 등도 아울러 주문했습니다. 필기시험 결과를 반영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다 해놓은 필기시험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실 이제 채용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점들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탄원서를 받은 재판부가 채용 비리와 얽힌 청년들의 탄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분만도 중 아이는 사망하고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명백한 의료 사고라며 산모의 남편이 해당 산부인과를 경찰에 고발하자 이 산부인과는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일단 병원 폐업과 무관하게 의료사고 배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출산 중 의료사고로 아이는 사망하고 산모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병원 측에선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청원엔 21만 명 넘게 동참했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장관은 우선 민형사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 폐업 등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분의 역할을 좀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이 같은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시한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현이법은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당시 9살 정종현 군이 투약 오류로 사망한 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개정안은 국가에 대한 의료사고나 오류 보고를 자율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그런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국회와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쳐서 종현이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 등을 조작했다. 명백한 거짓인데 본인 말고는 모두가 병원 직원이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 주최로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이 열렸습니다. 불법 도박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김정래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온라인 기술 발달에 따라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웬만한 도박 사이트의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건 이제 다반사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불법 도박에 대한 이 접근이 우리 SNS나 그리고 휴대폰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쉬워졌죠. 그래서 이 온라인 도박과 이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이제 점점 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엔 수사권이 없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감위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직 불법 사이버 도박에만 모든 단속을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참석자들은 나아가 사감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위상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 및 예산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단속과 관리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을. 나아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와 추징을 통해 범행 동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조세 포탈로도 의율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를 할 동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실형을 복역한 사범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시 조세 포탈로. 아울러 날로 교묘해지는 온라인 불법 도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과 정비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중독예방 시민연대를 비롯한 45개 시민단체는 오늘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사과미법 개정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사과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 참여와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와 안전부장 C씨, 안전차장 D씨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점검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 수서동 행복주택사업에 반발해 지난 2016년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시전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오늘 서울 거주 외국인의 편의 증진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청 신설 등 6개 과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